맞습니다. 인공지능. 이거를 영어로 하면 뭐죠? AI인 거죠. 네, 훌륭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 탄력받아서 4번.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뭐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땡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럼 아까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얘가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치읓 리을이다. 이 치읓 리을을 볼까요? 어떻게 하는 거를 사람처럼 생각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추론, 분석해서 유추해낼 수 있는 거. 우리가 왜 그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짐작, 이렇게 될 것 같네.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기계가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우리 카카오 네이비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 네이비도 그렇고 지금 출발하면은 서울에 2시간 35분 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언제쯤 도착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온라인 쇼핑 하시나요? 쿠팡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휴지를 샀던 패턴을 얘가 기억해요. 그래서 분석해서 지금 봐야 될 상품, 여기에 뭐가 뜨죠? 휴지, 커피, 내가 정기적으로 사는 것들이 내가 구매하는 텀을 얘가 분석해서 추천해 주는 거죠. 이것도 뭐죠? 옛날에 슈퍼 가면은 아줌마들이 자기네 그거 커피 안 사? 이렇게 했던 거를 이제는 쇼핑몰이 기계가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쇼핑을 추천하는 것들입니다. 요거를 조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퀴즈를 풀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냐면 학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람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사람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도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분석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런 설문지 혹시 보셨을까요? 귀하의 성별은 여성이면 1번, 남성이면 2번, 연령은 언제 몇 살인가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과거에는 이 글씨 자체를 아니면 어떤 다른 것들을 기계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정보를 입력하려면 숫자화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가 분석을 해요. 숫자를 가지고 1번이 몇 프로가 더 많이 나왔고 2번이 몇 프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계가 그냥 입력해 준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냈다면은 인공지능은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마름모, 사다리꼴, 동그라미 막 섞여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 분석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 인공지능이 이걸 보고서 사람처럼 똑같이 네모네요. 네모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사각형들을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람처럼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옛날에는 이런 이게 다 고양이 종류인데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기계가 이제 예를 들면 요 부분만 보여준다든지 요 귀만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강아지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먹통이었는데 요즘은 인공지능도 분석을 해내요. 한 부분만 보고도. 고양이. 왜 사람은 이 귀, 꼬리 이런 거 보고도 강아지나 고양이랑 추론해낼 수 있잖아요. 똑같이 인공지능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BM에서 만든 왓슨 포 온콜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의사들을 대신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을 하죠. MRI 사진을 분석을 하고 그러나 정확도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왜? AI는 늙지 않거든요.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서 더 정확하게. 그래서 인터 레지던트보다는요. 훨씬 정확하고요. 웬만한 최고 수위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도 거의 비등비등한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은 무조건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성공하려면 3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요. 그 3가지 요소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아까 말씀드린 왓슨 포 온콜로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병변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 닥터가 나왔습니다 하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싫었죠. 야, 우리를 대신한다고? 웃기고 했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공지능 거기에다가 병변에 대한 사진이나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분석을 하는데 의사들이 싫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안 넣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진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IBM 왓슨 포 온콜리지는 실패하다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데이터를 넣으면 넣을수록. 그래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양이 무조건 많아야 돼요. 많을수록 좋습니다. 적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같이 연계돼서 나오는 게
빅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렇게 계속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바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아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되는 거죠. 자 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죠? 다양성. 얘한테 빨준 5초만 보여주면은 얘는 파란색을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파란색을 본 적이 없잖아요. 얘는 초록색이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나마 지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빨간색은 아니고 비슷한 게 초록색이니까.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다양한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예. 이게 사람하고 똑같죠.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전인적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바로 뭐죠? 편향적 정보를 넣으면 사람도 똑같아요. 죽어도 경험하지 못한 거를 사람이 어느 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거는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거던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사람도 똑같이 가르치고 경험을 시켜야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스스로 다양한 정보를 창조해낼 수 있는 것처럼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정보를 입력해야지 편향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속도. 뭐 빅데이터 좋고 다양한 거 다 좋아. 근데 오늘 저 질문을 입력했는데 내일 나와. 그럼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안 하죠.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성패는 바로 보다 이 데이터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데이터 산업이 별로 없는데요. 앞으로는 이 데이터를 팔고 사는 것들이 많이 산업이 되게 뭐라고 되나 커져야 될 것 같고요. 커질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동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랄 협동조합도 이런 빅데이터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를 들면 fem테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여성분들 월경 하시잖아요. 월경 하실 때 다 여러분들이 겪는 게 있어요. 뭐죠? 뭘 많이 먹게 된다든지 뭐 단계 땡기네 뭐 신경질이 나네 뭐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그냥 몰라 그럼 개인의 그냥 어떤 그냥 컨디션 이런 걸로 치부해 버리고 넘어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다 플랫폼에 기록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여성들의 정보가 쌓이면 여성들이 월경을 하기 전에 공통적인 성향이 이런 게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약을 팔 수도 있고 뭐 어떤 정서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여성 관련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활용하는 기술 산업을 fem테크라고 요즘에서는 새롭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야 일기 협동조합이 일기의 효능성이 되게 많아요. 근데 효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앞으로 지금 AI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검증되지 않았어. 그거는 글쎄 이렇게 돼버리는 거여서 우리도 그래서 앞으로 이 일기와 관련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쌓고 어떻게 비즈니스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고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자, 취즈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림으로 좀 이제 글씨 지겨우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조금 더 한번 이제 사람을 통해서 아까 무인화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을 기술들이 다 대체를 해요. 그죠? 예. 아까 그래서 한번 사람 부위별로 관련 기술을 한번 볼게요. 자, 머리는 어떤 기술일까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에? 그렇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인공지능. 이 머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를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입, 말하고 듣고 하는 거. 이건 어떤 기술일까요? 힌트 지니. 대화형 플랫폼. 과거에는 기계랑 대화할 수가 있었나요? TV에다가 아무리 TV 틀어줘! 그럼 아무리 큰 소리로 해도 바보 같은 짓이었죠. 리모컨을 눌렀어야만 됐죠. 근데 요즘엔 어떻죠? 지니야, TV 틀어줘. 그럼 틀죠. 왜냐하면 기계도 이제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뭐죠? 말이에요. 근데 과거 기계는 글씨였단 말이죠. 문자. 그래서 말을 얘가 인지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계도 사람처럼 말을 듣고 그리고 사람이 질문한 거에 대한 의도를 얘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나한테 이거 해달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얘가 모르죠? 답변을 하죠. 그래서 얘한테 이상한 얘기 질문해 보시면 얘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못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도 나오고요. 되게 다양하게 답변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뭐냐면 대화형 플랫폼 기술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야구 선수가 이렇게 막 던질라고 투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와인드업이라고 하나요? 하고 있어요. 팔과 다리를 써요. 저렇게 관절이 움직여야지 또 사람처럼 될 거 아니에요? 저런 기술은 뭐냐면
로봇. 네. 이 로봇 기술은 하드웨어적인 기술을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점프했다가 착지를 했을 때 우리도 노인분들은 어떻게 되죠? 무게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막 뭐죠? 팔굽혀펴기나 아니면 뭐 이거 뭐죠? 이거 PT 이런 거 팔 벌려 뛰기 이거 100번 하세요. 그러면 노인분들 어떻게 돼요? 못하죠. 무게중심도 잘 안 잡히고 그러다 부러지면 어떡해요. 근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그걸 한다는 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구현하는 거 로봇 관련 기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하고 저기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계가 기계를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은 뭘까요? IoT, 사물 인터넷 기술. 그래서 여기 있는 기계와 저기 있는 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윤석희 이사장님하고 불렀잖아요. 통신을 한 거예요. 이것처럼 기계는 서로 센싱을 해서 서로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계와 기계끼리 사람이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기계와 기계가 서로 통하는 게 IoT 기술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걸 알아두시면은 뉴스라든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거 이런 식으로 빨리 얘기를 이제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데 들어는 봤는데 이 기술이 글쎄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막 헷갈리고 나는 그런 얘기 하지만 난 잘 몰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그림을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생각하고 메모리한 것들이 대화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 버릴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지금 이사장님하고 막 제가 1년 전에 했던 얘기가 몰라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이사장님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기계와 기계가 통신한 거는 저장이 됩니다.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구름,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저장된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빅데이터로 돼서 얘가 생산성이 얼마고 불량률이 얼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IoT가 되고 클라우드가 되려면 뭐죠? 우리가 사람이 숨쉬면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가 돼야 될까요? 통신이 돼야 됩니다. 5G. 이 통신이 안 되면 IoT도 안 되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안 되고요. 다 안 되고 다 에러가 나요. 그래서 이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죠?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그냥 공기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신, 5G, 지금 6G까지 갔어요. 앞으로는 차세대 통신, 7G 이런 데까지 가겠죠. 이 5G도 뭐냐면요. 5차 정보통신, 5세대 정보. 그래서 5G예요. 6세대 정보는 그래서 6G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까 4차 산업혁명하고 하고 결이 비슷하죠. 나중에 10G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본적인 거는 뭐다? 통신. 통신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통신이 기본이고 이 통신 하에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움직여지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보가 계속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기계. 그거를 만들고 싶은 거죠. 슈퍼컴퓨터.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왜? 인간이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때는. 그러면 어쩌면 기계의 슈퍼컴퓨터에 우리가 종속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늙지 않으니까요. 죽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4차 산업혁명을 좀 이렇게 한번 짚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AI는 어디까지 발전을 했느냐 거기를 한번 볼게요. 앞으로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림처럼 AI랑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기계가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저 발전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AI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그죠? 네. 어쨌든 지금 AI 발전 방향을 보면요.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밑에가 연도예요. 연도고 여기가 2023년도인데 지금 저 위에 이미 저기 점점점점이 뭐냐면 사람의 기술이에요. 사람 수준인데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다 지금 2020년도 다 초과를 했죠. 저기는 뭐냐면 이미지, 영상, 시각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인공지능 사람보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지난번 강의 때는 제가 우리 그랄협동조합 브랜드 징글 만들어 왔었잖아요. 음원 만드는 인공지능 플랫폼에다가 저희 그랄협동조합 네네 브랜드송 만들어줘? 그러면은 30초도 안 돼서 바로 나와요.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과거 인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보다 조금 아직 이제 도달하려고 하는 거긴 뭐냐면 굉장히 어려운 수학 아니면은 고감정을 요하는 것들 그거 외에는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다 사람을 능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이 기계에 대해서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뭐가 뭔지 그냥 따라가게 돼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이 안 넘어간대요? 아, 네네네. 제가 그냥 넘기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어떤 기술이든지 사람이 만드는 거는 다 완벽한 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부작용이라고 했는데 이 해학적 부산물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어떤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점은 해결됐는데 원하지 않은 부작용, 부산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해학적 악을 해결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산물이 생겨요. 자, 2차 산업혁명 때 2차 산업혁명은 뭐죠? 대량 생산이에요. 전기가 나와서 2차 산업혁명, 에디슨. 네. 막 그전에는 사람들이 막 가내 수공으로 만들던 거를 2차 산업 때는 전기를 돌려서 막 밤낮으로 막 공장에서 막 팡팡 찍어내게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생긴 해학적 부산물은 뭘까요? 쓰레기. 네. 그죠? 네. 이 쓰레기 화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바다에 떠있는 이게 태평양에 있는 PVC 쓰레기 섬이에요. 저게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요 해저에 들어가서 암석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최근에 PVC 암석이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후손들이 먼 훗날에 저희가 뭐 삼엽충 이런 걸 갖고 막 구석기 시대 이랬나 봐 한 것처럼 야 이게 플라스틱 화석이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이 미세 플라스틱 그러다가 저거 뭐 플라스틱 암석 뭐 이런 거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뭐냐면 자동화로 되게 좋았죠. PVC 얼마나 좋아요. 유리병 안 하고 가볍고 막 안 부서지고 안 썩고. 근데 그런 것들 결국에는 뭐죠? 편리함은 좋지만 반대로 환경 오염이라는 어떤 쓰레기라는 죽지 않는 쓰레기, 불멸의 쓰레기를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때도 분명히 해학적 부속물이 있겠죠. 완벽한 거 100% 무조건 좋은 건 없으니까. 자, 4차 산업혁명 때는 해학적 부산물이 뭐가 될까요? 다 아실 것 같은데 뭐죠? 네. 인간 존엄 훼손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은 기계가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계가 너무 똑똑해지면 이제 사람 위에 도저히 사람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러면서 뭐죠? 아니 왜 그걸 사람이 해야 돼? 기계가 할 수 있는데. 당신 집에 가. 당신 오늘부터 해고야. 내가 기계 샀거든? 집에 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은 기계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학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해요. 인공지능을 다룰 수 없거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기계도 안 하는 최하류의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아니면 인공지능을 컨트롤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밑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계에 대해서 AI 시대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30세까지 보더라고요. 죽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네. 그래서 그냥 아유 나는 뭐 저런 거 몰라도 돼. 뭐 그냥 요즘 애들이는 하는 거지. 이러고 가다가는 20년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적어도 알아는 들어야 어디 가서 그래도 이렇게 되는데 낄 수가 있잖아요. 커뮤니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들을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열심히 우리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해학적 부산물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해학적 부산물이 인간 존엄 훼손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지금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한국교육여론조사연구소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학생의 인성 수준 2023년도 기준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는 5점 만점 중에서 2.71이라고 한 거야. 초중고 평균. 인성이. 그러니까 5점이 만점이야. 5점은 인성이 굉장히 좋다 이건데 1점은 뭐죠? 굉장히 안 좋다겠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우리 좋다 안 좋다를 수치로 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했을 때 2022년도에 아이들 초중고 평균 인성이 얼마 정도래요? 2.7점. 그러니까 중간에도 못 미친다였어요. 근데 2023년도에는 어떤가요? 2.58. 더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2024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더 떨어지겠죠. 2025년도는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떨어져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존엄 훼손이 지금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 AI 시대에 인간 존엄이 훼손된대. 이거를 사실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라를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원 사업을 하시던 어디 외부에 PT를 가시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가 보네 어느 정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인간 존엄 훼손이 수치로 봤을 때 낮아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뭐냐면 그래서 인간 존엄 그러니까 인간성이 낮아지고 있어요. 학생들의 인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냅두나요? 아유 요즘 애들은 참 문제야.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끝나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초중등 교육 정책을 앞으로 어떤 거를 강조해야 되겠냐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죠. 뭐가 높게 나왔을까요? 네, 당연히 이게 인성이에요.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해온 데가 뭐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될 학교 교육 정책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뭐가 나왔냐면 인성이 나온 거예요. 저기는 돌봄이거든요. 돌봄과 인성교육이요. 근데 인성교육이 훨씬 높아요. 38.3.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성에 대해서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고 인성을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끔 교육시켜야 된다는 건 충분히 이미 공감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 성공했다는 의미가 뭔지 학부모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15년도인데 2015년도는 뭐냐면 이 빨간색, 이 핑크색이 뭐냐면요. 좋은 직장이에요. 좋은 직장. 얘가 좋은 직장. 옛날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빨간색이? 여기는 제일 높네요. 뭐 2017년도에는 뭐죠? 우리 애가 잘 됐어요 라고 하고 남들한테 얘기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 애 좋은 직장 갔잖아. 삼성 갔잖아. 그러면은 야 거기 자기 자식 농사 성공했어. 뭐 이제 이렇게 됐던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얘가 어떻게 된 거죠? 점점 내려갔네요. 그죠? 그리고 얘를 보시 얘가 지금 2022년인데 2022년도인데 얘가 제일 높은 건 뭐야? 라고 이제 보죠. 봤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는 되게 낮아요. 얘는 뭐야? 얘 봤더니 얘는 뭐냐면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모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걔가 명문대를 나왔고 삼성을 갔고 뭐 구글을 들어갔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애가 좋아하는 일이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좋은 직장 막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대기업이 아니어도 돼. 우동집을 해도 돼. 근데 그걸 우리 애가 행복해야 하면 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2등은. 바로 뭐죠? 인격이 된 아이가 자식 농사를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직업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인성이에요. 인성 어떻게 볼까요? 인성도 옛날에는 3등이었었어요. 인성이. 거의 별 의미 없다가 2018년도부터 점점 인성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지금은 심지어 여기는 뭐 1등한 적도 있었네요. 2021년도에는. 그러다가 지금 2022년도에는 2등을 한 거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성 좋은 애. 그래서 앞으로 예전에는 인재라고 하면 뭐였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 왜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막 분석하고 막 외우고 막 이걸 잘하는 애를 인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야, 쟤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네. 쟤는 사람을 공감할 줄 알아. 야, 쟤는 팀플이 되는 애야. 쟤는 회사에 헌신할 마음이 있대. 진짜 어메이징하지 않니? 저런 애가 있어? 저렇게 위아래를 알아보고 친구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애가 세상에 어딨어? 야, 이거 봤니? 그 신입사원 걔 왔는데 인사를 하더라? 먼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게 웃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MZ세대는 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고 사장님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요. 속병나 죽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고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어. 그래서 어디 갔니? 그러면 퇴근했는데요. 퇴근 시간 6시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막 가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지금도 이 인성에 대해서 다들 지금 내가 MZ 신입사원을 모신다. 이럴 정도로 대화가 안 되고 이럴 정도로 인성이 지금도 이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정 교육 시행 사항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교육,
그리고 미래 학생의 우선의 발전 역량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역량, 커뮤니케이션, 인성. 그리고 대입 전형에서 그럼 어떤 항목을 제일 중요시 봐서 뽑아야 되냐? 옛날에는 뭐였죠? 점수가 높은 아이. 수능을 누가 잘 봤니? 학력고사를 누가 잘 봤니? 했는데 치고 나오는 게 뭐죠? 인간성. 인간성을 봐야 된다. 봉사활동을 봐야 된다. 얘가 얼마나 활동 능력이 있는지 봐야 된다.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돼서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입사시험 때 그걸 것 같아요. 너 정신 몇 등급인지, 정신건강 몇 등급인지 받아와. 지금도 정책에서 바뀌었잖아요. 30대 미만은 우리 건강검진 받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정신 그 건강 그 검진을 받으라고 한다고 이번 정권에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삼성이 입사하려면 정신건강기관에 가서 정신건강이 1등급인지 5등급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걔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골치 아프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자료를 500페이지가 넘어요. 이걸 다 거의 봤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방법론적인 거에서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방법론적인 거에서는 특히 일기는 이응도 안 나와 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다음 자료에서 나와요. 자, 그럼 좋은 인성을 갖게 하는 어디서 좋은 요인을 갖게 해줘야 돼? 뭘 잘해야지 좋은 인성을 갖게 되는 거야? 라고 조사를 했을 때 저 맨 위에 높은 게 여기가 제일 높은 게 뭐죠? 여기서 제일 잘해야 여기서 잘해야 좋은 인성을 갖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그 공을 학교 교육정책인데 지금 공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시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죠? 학교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거든요. 최근에 이게 이제 이 연도인데 여기가 뭔지 아세요? 또 가정이에요. 집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학교 폭력, 뭘 또 어디서 교육을 잘해 학교 폭력이 줄어드냐? 또 웃긴 게 뭐냐면 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인성하고 사회성과 이런 어떤 폭력과 이런 문제들이 되게 심각해. 그리고 이거를 바꿔야 돼. 근데 지금 이 조사상으로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맞벌이에다가 지금 돌봄을 학교로 넘기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못 돌보겠다. 학교에서 얘를 7시까지 킵해줘라. 막 이제 그러다가 하늘이가 죽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엄마가 이제 늦게 오니까 4시에 학원 가려고 하다. 반가운 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이제 좀 안 좋은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책이 없어요. 그냥 다시 또 공이 집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일기 운동을 하고 전 감사꽃 일기장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고요. 이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냥 좀 잘 만들어야 돼요.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진짜 너무 예쁘게 만드셨는데 저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학교에 제안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AI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까지 이제 뭐 AI 시대에 뭐 인간성이 부재가 되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해결책을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책은 뭐죠? 당연히 일기를 쓰자는 거죠. 이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일기 당연히 자기 이해, 자기 반성. 그래서 저는 사랑의 일기 그 슬로건 중에 그게 제일 좋았어요. 반성하는 아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 모르죠. 다 저쪽 당 때문에 그러고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러고 우리는 너무 많아, 너무 오라. 그래서 자기 이해를 높여주는 자기 성찰, 일기, 정신건강 당연히 도움되고 그다음에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 아까 인공지능이 뭐죠? 추론과 분석이었었어요. 근데 이 추론과 분석이 걔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되는 거잖아요. 인류의 발전을 보잖아요. 저도 강의를 들은 건데 문자가 생기기 전과 후의 인류의 발전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작 이 문자를 안 쓰고 이런 걸 어때요? 그냥 GPT에다 띠리릭 이렇게 하면 본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계속 AI에 의존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중에는 직업을 찾아야 돼. 근데 AI 난 쓸 줄을 몰라. AI가 시키는 대로는 할 줄 아는데. 그러면 뭐죠? AI 뭐 먼지 닦는 거 이런 거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창의력과 사고를 일기가 발전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뭐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기록하고 유지하는데 유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뭐죠? 사고력이 향상되고 결국에 뭐죠?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AI 시대의 인간 존엄 훼손의 해결책이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일기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손글씨를 주장하고 있어요. 사랑의 일기도 그렇고, 글할 일기도 그렇고. 자, 근데 그러면 AI 시대인데 전통 일기는 AI 시대 전통 일기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으로 쓰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퇴화될 거예요. 지금도 책이 안 팔려요. 그래서 지금 막 책 사기 운동 막 이런 걸 할 판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디오북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디지털로 유튜브 뭐 미디어 볼 게 너무 넘쳐나는데 누가 답답하게 책을 사서 보겠어요. 요즘 애들은요 유튜브 영상도 1.25배속으로 보더라고요. 답답하다 이거예요. 느려. 이제 좀 있으면 1.5배속으로 보겠죠. 그런데 책은 얼마나 느려. 도입 읽다가 이제 애들이 하품 나와도 다 집어 던지는. 그래서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대의 전통적인 일기를 고집할 거냐? 그럼 얼마나 어떻게 고집할 거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답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AI는 물론 전통적인 일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AI도 등한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I는 개인적인 표현을 이제 대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우리 글알 일기도 전통 일기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의 기류 속에 저기는 되게 구태의연한데야.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 일기하면은 왜 관심이, 여러분 일기 얘기하면 어디서 막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하실 때 되게 일기예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나요? 아니죠? 아, 일기요? 벌써 이렇게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겨워요. 뻔하니까. 왜냐면 지금 세대는 그거 뭐 맨날 쓰고 막 숙제 막 지겨워 막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발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기 안 그래도 클래식해 되게 옛날 거야. 근데 거기다 또 우리가 맨날 손으로 써야 됩니다 막 이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저기는 되게 좀 뒤처지는 데야.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할 일기가 손글씨를 기조로 가지고 가되, 이거는 초등학생들한테는 뭐 무조건 손글씨로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AI를 놓고 가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또 우리가 이제 이사장님이나 우리 조합원들께서 단계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져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일기를 제가 왜 같이 병행하자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AI의 일기가 뭐 일기 종류 뭐 우리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뭐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리를 하면은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은 전통적 일기는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AI는 타이핑이나 음성 멀티미디어. 왜 같이 가야 되냐면 일기를 음성으로 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이야, 나 오늘 일기 써줘. 나 오늘 되게 슬프다. 끝. 그리고 다음 그냥 어플 열어서 나 있잖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 편하죠 일기. 그렇지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회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 꼭 손으로 써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우 됐어요. 난 너무 딱 싫어. 그리고 저희 애들도 손으로 쓰는 거를 되게 낯설어 해요. 제가 이제 성경 필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따라쓰기 한 3줄 쓰는 걸 못 견뎌요. 저희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걔 유튜브 너무 좋아하거든요. 지겨운 거예요. 이거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걔한테는 미련하고 이런 걸 왜 해야 돼? 뭐 오래 걸리고 재미도 없고 막. 제가 그래서 일부러 시키긴 하는데 이 손으로 쓴다는 게 앞으로 젊은 아이들한테는 네? 저보고 손으로 한 장을 쓰라고요? 이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는 손으로 쓰라고 계속 하게 되면 그런 아이는 일기랑 어떻게 될까요? 나에겐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되면서 절대 얘기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야 너 그러면 AI로 써. 야 나 오늘 슬퍼. 나 오늘 좋아. 야 나 오늘 엄마 아빠랑 싸워가지고 나 좀 울 것 같아.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한대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음성으로 AI는 받아 적을 수가 있어요. 사진으로 할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유튜브에 브이로그나 인스타에 그렇게 자기 일상을 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AI 시대에
예, 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일기 쓰는 사람으로 받아줘야 되고 포함을 시켜서 확장해야 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손글씨는 뭐냐면은 직접 반성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직접 반성을 하다 보니까 나의 감정 상황을 1년 전의 감정이 내가 어땠는지 나의 감정의 흐름을 알 수가 있나요? 몰라요, 사실. 그냥 쓰고 덮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AI는 어떠냐면요. 얘가 당신은 좀 기계적인 것 같은데 너는 있잖아 작년에 365일 중에 250일을 기뻐했고 그 다음에 너는 언제 슬퍼했고 넌 보통 보니까 넌 가을을 타나 보더라 9월 달에 되게 슬퍼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나를 돌아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그냥 손일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냥 해오소 같은 거예요. 오늘 나의 감정이 이랬어 끝. 그리고 그걸 내가 분석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천재도 아니잖아요. 근데 AI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얘는 시간 순정, 얘는 이제 뭐 장르별로 분석이 되게 가능하죠. 뭐 파일 정리를 다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얘는 뭐 여러 가지 있고 얘는 단순 기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AI가 또 알림도 될 수 있어요. 띵동. 오늘 일기를 안 썼네요. 이렇게 얘가 쌍방향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래 또 일기 쓰는 거 근데 일기장이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 그래서 하나는 예를 들어 보면요. 그래서 일기가 아까 그 일기 종류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요즘에 트렌드가 2025년 트렌드가 뭐냐면 될 수 없는 거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거를 날마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래프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친구의 한때 다이어트 일기를 쓴 거를 제가 여기 체중을 지우고 캡처를 떠왔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몸무게를 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3개월 동안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이 빠졌네요. 여기가 이제 목표인 거예요. 몇 킬로인지 모르겠으나 지우고 줘가지고 목표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죠? 다이어트 일기, 헬스 일기가 되는 거죠. AI는 뭐예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직관적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일기 쓴 날과 일기 안 쓴 날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손일기는 이런 게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재미없고 고루하고 지겹고 쓸데없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거 옛날에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 숙제하던 일기를 지금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어쨌든 이런 것들 오늘 뭐 공부했나요? 오늘 감정이 어때? 이런 것들을 뭔가 데이터화해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빨리빨리 해주면 사람들이 일기의 새로운 버전,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요즘 예전에 좀 한때 많이 나왔었는데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정 일기는 수기로 쓰는 거죠. 나의 사고방식 이런 건 좀 약간 근데 아주 어렸을 때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고수가 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일단 생산성 기록이나 아주 기초적일 때는 AI로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이브리드로 전통적 일기만을 고집하거나 AI에만을 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적절히 자기에게 맞춰서 개인 사용자에게 맞춰서 사실은 코디네이팅 해주는 것도 그랄 일기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내가 상담해 봤는데 당신은 일단 AI로 써보면 어때요? 이런 일기가 있어요. 써보고 우리가 조금 더 재밌으면 여기 두 줄 일기 써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도 관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널링의 미래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음성 및 통합 이미지 글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음성이든지 이미지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더 많이 나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뭐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일기는 계속 써야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방법론적인 거에서 대책이 없다고요. 제가 한번 대책이 왜 없는지 보여드릴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인성교육법이 2020년도에 실행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인성교육법이 뭐냐면 5년마다인가요?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시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인성교육 활성화 시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한 5년간 학교에서 실행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요 추진 과제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 인성교육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기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되게 보시면 뜬구름 잡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감을 만나시고 우리 윤석재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오래 활동하셨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야 일기 인성 활성화 시행 계획에 뭐뭐뭐뭐뭐 그게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럼 대안이 뭐예요? 난 이를 그래서 일기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교육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쉽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육부의 일기 활성화 요 시행 계획에 우리가 일기를 넣을 수 있는지. 제가 고진강 이사장님께도 올해 초에다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무슨 여기 지금 한국교육개발원 이런 데처럼 이런 데에서 요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얘네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기초계획을 수립합니다. 학부모들은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관을 알려드리고 고진강 이사장님께 그 기관에 빨리 컨택을 하셔서 일기를 왜 번호에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인성교육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한 게 뭐가 되나요? 뭐 1번 뭐 있잖아요. 방법론적인 게 거기에 일기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타 의견에 일부러 쓰긴 했거든요. 일기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런 교육 개발원부터 설득을 시키고 이런 교육 개발원에서 적어도 설문 항목에 일기를 넣어서 돌려야 학부모들이 선택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 항목에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시행 계획에 들어가서 일기가 공교육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밀어 넣어주는 거, 인맥으로 넣어주는 거 요즘 절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기를 더 확장시키고 고루하고 지겨운 일기, 뭐 그거 뻔하지 해서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점점 고도화되는 그래서 AI 시대에 우리 조합은 어떻게 일기를 활성화시키고 기여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정책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얘기하면서 좀 발전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나 뭐 말씀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원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이유 중에 제일 1번이 뭔지 아세요? 교권이 왜 무너졌냐라고 하는 이유 중에 1번이 학생의 인권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윤석기 이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없어진 게 있어요. 네, 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설득을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야, 니네 교권을 높이고 싶잖아, 그지? 그렇죠? 학생의 인권 진술이 높다며. 그럼 학생의 인권을 낮출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해? 없어요. 너 일기 쓰는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이 일기를 쓰면요, 아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선생님들도 귀찮아해요. 일이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네가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기교육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접근한다면 저는 조금 더 1%라도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랄 협동조합이 조금 더 세련돼지고 AI 시대에 맞게 통계 분석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발전 방향을 재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